동서울 터미널에서 속초로 향하는 버스 안.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한 외국인 가족이 앉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당황한 엄마가 다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가는데요. 얼굴이 시뻘개진 부부는 힐끔힐끔 주변을 둘러보면서 승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부부가 일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발생했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불행한 예측은 왜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버스 기사님의 알 수 없는 안내방송과 함께 뒷자리의 사람이 자꾸 의자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 부부는 버스에서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속초까지 갈 수 있을지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올리버라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이고 와이프는 SNS 마케터라서 둘 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 특성상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며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가 생기면서 변화가 찾아왔고 와이프가 임신하고 난 후 영국으로 돌아가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나 생후 15개월이 되자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영국에서 쭉 살아야 하기에 그동안은 저희 부부도 자유로운 삶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전에 가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부들만 여행 갈 때와 달리 목적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위생, 치안, 의료 수준, 이 세 가지가 모두 괜찮으면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만 했죠. 고민 끝에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고 소문나 있는 나라였고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라 기본적인 생활 수준과 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평소 사무라이나 닌자 같은 일본의 캐릭터를 좋아했고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았기 때문에 일본 선택에 고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본 교토의 한 가정집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토는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고 그만큼 아름다운 문화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토 안에는 사찰과 신사만 해도 1000개가 넘을 정도라 매일매일 관광을 하러 다녀도 전부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였죠. 기모노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북적였지만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무척 살만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팩스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아날로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뭘 하든 너무 느리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영국도 행정처리나 택배 배송 등이 느린 나라인지라 자국민들조차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일본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군요. 일본에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넘게 지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권과 증명사진을 준비해서 시청에 간 적이 있는데 아침 일찍 갔다가 점심도 거르고 해가 저물어 갈 때쯤에 나왔을 땐 정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음식점이든 옷가게든 대부분의 가게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항상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했고 통장에서 돈을 빼서 써야 했으니 ATM 수수료도 무시 못할 정도였죠. 게다가 저희는 유럽 통화인 유료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전도 자주 해야 해서 또 환전 수수료도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자주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쉽게 말해 사람들이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 이면에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한테도 만만치 않게 깐깐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만약 전화벨 소리라도 울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두 무시무시한 얼굴로 그 사람을 째려보죠. 저도 급한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며 통화를 한 적 있었는데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조차 배려가 없더군요. 아직도 가끔씩 생각나는 일본에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주말에 고베시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기차에 오를 때만 해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렸으니 먼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기는 힘들었지만 고베시는 교토시와 가깝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대가 되었죠. 하지만 갑자기 딸이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짜증을 내거나 호통을 쳐주면 차라리 낫겠다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어떻게든 딸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좌석칸을 나와 아이를 20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딸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승객 중 몇 분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다며 5분 뒤 정차하는 역에서 내려줬으면 한다고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이제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아무리 아기가 울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요? 저희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봐 객실 칸을 나와서 달랬는데 그것조차도 언짢게 보고 노려보는 사람이 있더니 기어이 승무원에게 항의한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택시비로 18,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5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고베시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일본에 정이 뚝 떨어졌고 처음엔 반년 이상 지낼 생각이었지만 고작 한 달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해서 더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살았던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후 처음으로 갔던 싱가포르를 또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료시설, 치안,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가족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도시였으니까요. 이대로는 아쉬워서 싱가포르에 가기 전 저희는 한국에 들러 일주일간 관광을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가수인 BTS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까지 했던 와이프는 드디어 BTS의 나라에 가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거주지로 선택하지 않고 일주일만 여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옆나라이다 보니 나라 정서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차를 탔을 때와 같은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지로서만 짧게 즐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대한항공의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게이트에 서자 와이프가 맨날 일본어만 듣다가 한국말이 들리는 게 신기하다면서 설레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행 비행기이다 보니 승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인 듯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는 제발 이번에는 아기가 울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서 고작 2시간 만에 도착하겠지만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자는 승객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딸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고 비행기를 탄 지 20분 만에 바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년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화가 난 거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를 때리려는 줄 알고 와이프와 아이를 보호하며 눈을 질끈 감았죠.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살며시 눈을 떠보니 남자는 두 팔로 아기를 포옹하고 싶다는 자세를 취하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를 달래주고 싶다며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아기와의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겠지만 아기가 우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얼떨결에 아기를 아저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는 굉장히 능숙한 손길로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남자가 인형으로 놀아주며 아이를 달래자 아기는 점점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랜 아기를 다시 저희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저희 딸이 아저씨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떼내려고 하니 다시 울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결국 다시 저희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때 아저씨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에게 말을 걸더니 자기가 안겠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영어로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죠. 아마도 아저씨가 힘드신 것 같아 도와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에게 쌀과자를 주고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안으며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던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한국인 승객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영화를 보거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드는 등 본인 할 일에 집중했고 어떤 분들은 아기가 점점 잠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를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침내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자 그녀는 저희에게 아기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감사다 하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부부의 도움,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이 저희를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는 선물도 받았는데요. 도착하기 15분 전 아까 그 남성분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선물이라며 인형을 하나 건넸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기념품으로 사오신 것 같았기에 그런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죠. 그 남자는 한국에 방문한 걸 환영하는 선물이라며 계속 저희에게 건넸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고 포장을 풀자마자 아이가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딸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남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천에 도착한 날부터 그 인형은 아이에게 애착 인형이 되어 떨어진 적이 없답니다. SNS에서 저희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고맙게도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와이프는 SNS 마케터라서 세계 각국에 인맥이 많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SNS로 일상을 공유하며 몇 년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이라서 첫 만남부터 친근했어요. 일본에서 갑자기 넘어온 저희의 사정을 듣고는 괜찮은 숙소를 예약해주고 인천공항까지 픽업 와준 것이었죠. 비행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친절한가요? 호텔에서 계속 지내기엔 숙박비가 부담됐는데 외국인 전용 숙소까지 알아봐주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국의 친구는 서울은 언제든 구경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서 여행 온 기분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서울 사람들도 여행 코스로 자주 간다는 속초를 추천해 주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료가 동서울 터미널까지 또 데려다줘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버스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좌석도 넓고 편했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1등석을 떼어와서 버스에 설치한 것 같았죠. 좌석마다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자리가 편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매우 불편한데 말이죠. 저희 딸이 또 출발과 동시에 울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기차에서 쫓겨난 경험으로 인해 한국인들도 똑같으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에서 멈출 수가 없었지만 버스는 언제라도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요. 터미널 앞은 차도 많이 막혀서 하필 차가 멈춰있던 그때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안내방송에서 한국말로 10초가량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말투로 들렸기에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는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의자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쏘리쏘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는 걸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님께서 한 번 더 방송을 하셨고 이전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셨습니다. 무슨 방송인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죠. 그때 뒤에 있던 승객이 또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에 조금 짜증이 났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과 엄마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기사님이 방송해준 내용을 통역해줬습니다. 처음 방송은 목적지인 속초까지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안내였고 두 번째 방송은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차에는 외국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버스가 낯선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저희도 어릴 때 다 울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가족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승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네요. 여학생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아내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은 의자를 툭툭 친 게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 딸이 너무 귀여워서 몇 개월인지 이름은 뭔지 물어보려 한 거라더군요. 외국어도 잘하고 마음도 착한 한국 여학생을 보면서 저희 딸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버스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중간에 횡성 휴게소에 들렸을 때 기사님과 여학생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는 간식이겠지만 저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마음까지 따뜻했던 속초 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부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에서 단기간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잠깐이지만 아이와 함께 여행한 한국은 일본과는 확연하게 다른 걸 느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이상 작은 말소리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았고 아기가 신이 나 시끄럽게 소리쳐도 째려보기보다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저희는 이런 나라라면 아이를 키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살아본 뒤에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생활해봤는데 음식도 문화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마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계속 한국에서 지내게 될 것 같네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아이의 울음으로 눈치 주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고 감동한 영국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